오늘 고민이머니 저희 출연차 고민이머니 진행을 맡은 테이버입니다. 평생월급연구소 재테크 상식 사전 코칭센터 운영하고 계시고 퇴직자 전문 교육기관 제휴 컨설턴팅 하고 계십니다. 저희 한재민 작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재민입니다. 네. 본 방송에서 언급하는 각종 재테크는 출연자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아프리카TV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해야 되며 투자의 이익과 손실은 본인에 있다. 목돈족과 안정을 원하는 직장인에게 추천할 수 있는 ELS 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돈을 예를 들어 뭐 1, 200만 원 재테크할 때는 우리가 펀드라든가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해볼 수가 있는데 한 뭐 1,000만 원 또는 뭐 1억 이렇게 넘어가면 아무래도 은행 예금외로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을 수도 있죠. 근데 투자는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ELS라는 상품이 있죠. 네. 원래 ELS가 말로 설명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 청약이라는 말로 쓰이는데 밑에 보면 이제 기초 자산이 보이고 매년 연환산으로 뭐 얼마쯤을 줄 건지 수익률이 나오고 3년이라고 적혀 있네요. 3년 동안에 만기를 가진 목돈 굴리기 상품이다. 그런데 매년 7% 기준으로 수익은 주겠다. 어떻게 보면 7%라고 나와 있는 저게 확정적으로 지급된다라는 거 그건 절대 아니죠. 기초 자산이 이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미래 주가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는 거죠. 해당 기초 자산이 35% 이상만 빠지지 않는다면 연환산으로 7%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기까지 기다리는 건 좀 너무 복잡하니까 중간에 또 상환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게 2번에 있는 이제 내용들이죠. 처음에 6개월 차 딱 그날의 주가만 보는 거예요. 그 6개월 딱 되는 그 날짜의 종가가 마이너스 15% 이상만 빠지지 않았다면 그냥 그 날짜로 끝 하고 돈을 주는 거예요. 6개월치만큼의 수익률을 받을 수 그렇죠. 있는. 이런 식으로 점점 계단을 내려가면서 하한선을 넓혀가다가 마지막 36개월 차에는 35% 미만으로만 빠지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ELS를 선택하는 요령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령이라고 한다면 한 3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일단은 조건이 간단하게 좋아요. 이게 복잡하면은 안 하는 게 맞아요. 네, 뭐든지 복잡하면 좀 머리 아플 수 있죠. 두 번째는 기초 자산인데 이게 핵심이죠. 근데 내가 잘 아는 걸로 가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ELS는 발행사가 파산하면 내 돈이 그냥 끝나버려요. 좀 믿을 만한 회사를 좀 찾는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ELB는 또 뭔가요? 원금 보장은 해준다는 거예요. 예금과 비슷한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ELB 같은 경우 어떤 조건을 확인하고 좀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만기 조건이 내가 도달 가능한지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낙아웃이라는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냥 해당 지점에서 초과해 버리는 걸 낙아웃이라고 하고 낙아웃 예를 들어 주가가 상승하면 일정량을 주겠다고 하는 게 이제 이 상품의 기본 구조거든요. 일정량 이상을 벗어나 버리면 그러니까 너무 좋은 상황이면 만기 때까지 일단 돈을 못 찾아요. 그러면서 만기가 됐는데도 만기의 주가가 올라가 있어도 못 받아요. 15% 이하로만 마지막 만기 딱 그 날짜에 중간은 필요 없어요. 만기 그 날짜에 딱 15% 이내까지만 그 정도까지 상승하면 참여율이라는 걸 계산해 가지고 참여율이 예를 들어 50%다 그러면 오른 거의 절반을 수익으로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좀 괜찮다. 자, 지금부터는 게스트 고인물 저희 소희짱 형을 모시고 자, 재테크 고민 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오시죠. 네, 전세 사기 피해자 김소희. 진짜 피해처럼 나오네 이거. 내 집.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서 갔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좀 약간 이제 전세 문제 때문에 마음 좀 소갈이 좀 하고 있죠. 식물 키우고 강아지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많은 재테크 상식이 있으신가? 먼저 한번 퀴즈를 내보고 퀴즈가 있나요? 반도체 수탁 생산을 뜻하는 용어로 삼성전자가 2위를 차지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파운드리죠. 정답! 주관식 아니야? 이 정도야 뭐. 역시 이제 주식을 좀 했다. 이런 분이 왜 사기를 당했냐? 근데 그게 제가 말하는 게 다 좀 약간 똑똑한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당했냐? 부동산은 제가 완전 젬병이었어 5년 전에는. 어찌됐든 지금 사실 저는 이제 시골이고 문제 없다 해갖고 들어간 건데 법인 대표가 어렵다 하면서 보니까 아예 줄 생각도 없었던 거죠. 사실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매도자 내지는 임대인 편일 수밖에 없는 생태계 구조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 원래 법인이 몇 개 땅 갖고 있었거든요.
등기 떼보니까 이미 1, 2년 전에 제 3자한테 넘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구를 못하게. 임대인에 관한 거 몇 가지를 제가 듣고 네. 아 이분 탓하다. 건물 좀 지어보신 분들 네. 이 법을 잘 아시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임차인이 저 너무 힘들어요. 정말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뭐 3개월째 병원에 누워 계시고 이런 문자는 안 통하는 분들 절대 안 통합니다. 매우 이제 법적이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법으로 가면 어쨌든 안 좋아요. 상담을 뭐 변호사님이나 뭐 오대갖고 이렇게 상담해 보면 다 그래요. 형사법으로는 사기로 할 수는 없다. 애매하다. 안 되죠. 저는 딜을 한번 시도를 해봤을 것 같기는 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원하는 게 뭡니까? 땅값 보고 다져놓은 거 보니까 좀 신경 쓰신 것 같은데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나가는 거냐? 아니면 다음 세입자 드리는 거냐? 권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소유장님은 영순위가 되고 네. 밑으로 있는 거는 저당권이니까 다 1순위부터 가는 거니까 무조건 뒤죠. 그 영상 편지 저희 한번 보고 영상 편지 한번 누구한테요? 하실까요? 본인 대표한테요? 그분한테. 아유 대표님 2억 5천 주시든가 이게 좀 시세가 되겠네 하면 차라리 내가 사고 어떻게 사서 다시 팔든가 좀 어떻게 좀 나가게 좀 해주세요. 서로 뭐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러면 가서 제가 2억 5천 살 테니까 주세요. 그러면 아무 권리 다 빼고 내가 딱 사고 서로 깔끔하게 나가자고. 아니면 내가 살든가. 그럼 2억 5천보다 비싸면은 내가 사겠다. 비싼 무조건 사갖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네. 오케이 요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시죠. 하신다고 합니다. 자, 고민 띄워주시죠. 나만의 집을 지어서 사는 게 꿈이다. 뭐 집을 산다가 아니고 집을 짓겠다. 기본적으로 그냥 내 집을 소소하게 어디든 조그맣게 짓고 살겠다라고 한다면 대지가 일단 30평은 넘어야 되고요. 근데 시골이니까 50평까지는 잡아 놓으셔야 되고. 집 대지 말하는 겁니까? 예, 대지. 굉장히 저렴하게 잡았을 때 한 4억 정도까지는 대신 이제 민가에서 좀 멀어지겠죠. 밤에 이렇게 전. 4억인데 민가에서 뭘 했다고요? 저도 그걸 생각해 본 게 차라리 그냥 사는 건 조그만 데 살고 남은 돈으로 딴 데 투자를 할 것인가. 네. 이제 가평이고 좀 홍천이고 다 3억, 4억 이때거든요. 글로 가잖아. 네. 형 진짜 결혼 못해요. 왜 글로 들어가려 그래? 지금도 못해요. 본인 걱정해라고 하네요. 나 왜? 난 괜찮아. 여자친구 있어요. 왜 오늘도 그 연락처 교환 많이 하고 왔어요. 저희 돌아가서 우리 소희장 형님의 6월달에 수익과 지출 어떻게 되는지. 자, 마이너스. 일단은 마이너스인데요. 사실 저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생활용품. 260 썼는데도 마이너스예요. 생각날 때마다 뭔가를 하시는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이게 뇌피셜. 가계부는 안 쓰죠 제가. 재테크나 돈 모으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까? 엄청난 도움이 되죠. 예산은 세우셔야 돼요. 그래 놓고 그 안에서 물 쓰듯이 쓰시면. 그러니까 소득이 불규칙한 비직장인들인 거예요. 이런 분들은 1년 12달 과거 수입을 좀 고통스럽지만 한 번은 확인하셔야 돼요. 가장 많이 번 달 2개를 빼고 번날. 가장 많이 적게 번 달 2개를 뺀 8달을 평균을 내면 그게 내 진짜 소득이에요. 나는 절반은 모아야 돼 라고 한다면 절반이 소비. 그럼 사업과 소비로 같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가 이제 악착같이 전원주택을 위한 자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심플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좀 해보시면은 지출 습관의 건전성으로 본다면 예산 후에 하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좀 무난하실 아까 것 예산해가지고. 같고. 네. 돈과 재테크에 관한 개념은 분명히 있으셔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까지는 괜찮으신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좋은 건 밸런싱이에요. 요거는 조금 깊이 있는 얘기가 필요하니까 지금은 더 못할 것 같고 전략 필요성은 이번 달 소득으로만 보자면 약간 필요하실 것 같긴 한데 집 지으려면 지금 현재 가진 돈으로는 부족하지만 임차 보증금을 받으면 가능하니까 네. 어쨌든 이게 지금 2억 5천, 3억 정도로는 어렵다. 적어도 좀 시드가 있게 들어가야 된다. 요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이야기로 오늘 아주 그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어떠셨나요, 소희장 형님? 사실 재테크 관련돼 가지고 방송을 알고 왔는데 부동산 얘기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뭐 집을 구해야 되고 또 궁금했거든요. 근데 좀 한 20% 정도가 이렇게 뿌였던 게 좀 이렇게 밝아져서 좀 도움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변에 이제 후배 BJ들한테도 이런 컨텐츠가 있다. 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좋네요. 이거 좀 이렇게 경제 개념 없는 사람도 많은데 이거 도움을 받으면 경제적으로 이제 좀 이제 개념도 살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멘토님 또 어떠셨는지? 여튼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인데 이번 기회에 좀 틀 한 번 좀 잡으시고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고민이 뭐니 7회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 고민이 뭐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하나, 둘, 안녕!